옛날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머리도 수염도 눈썹도 하얗게 새어버린 할아버지였어요. 할머니 역시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날마다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야 했어요. 할머니는 날마다 밥과 빨래 등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돌보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이보다 더 큰 슬픔은 없었어요. 우리한테도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있었으면. 할머니는 가끔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하였어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위로한답니다. 그래도 내겐 할멈이 있고 할멈에겐 내가 있지 않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주 의좋은 부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몹시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안쓰러운 마음도 많았어요. 참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야. 하지만 자식이 없어서. 글쎄 말이야. 저러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떻게 먹고 살까? 정말이에요. 할머니는 허리가 자꾸 꼬부라졌어요. 할아버지는 나무찜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하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러 지게를 지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답니다. 할아버지는 기운이 없어서 도끼질을 못했어요. 대신 낫으로 잔 나뭇가지를 잘랐습니다. 톡톡. 할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낫질을 했습니다. 낫질을 자꾸 하다 보니 할아버지의 손이 닿는 곳에는 더 이상 잔가지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디로 갈까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쪼롱 쪼로로롱. 어디선가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고운 소리로 노래를 했어요. 파랑새야, 너는 어디서 왔니? 쪼로로롱. 파랑새는 대답이라도 하듯이 지적이었어요. 허허허, 참 곱기도 하지. 할아버지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쪼로로로롱. 파랑새는 할아버지 머리 위를 맴돌며 지적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파랑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따라오라고? 알았다. 할아버지는 지게도 낫도 모두 내려놓고 파랑새를 따라갔습니다. 파랑새는 쪼로로롱 지저귀면서 이가지 저가지로 옮겨 날아갔어요. 파랑새는 깊은 숲속으로 한없이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무를 해야 한다는 것도 잊어버린 채 파랑새만 따라갔습니다. 어느 산골짜기에 이르렀어요. 할아버지가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파랑새는 계곡 바위 위에 사뿐히 앉았어요. 파랑새는 할아버지를 굽어보면서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할아버지는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파랑새를 쫓아서 종종 걸음을 쳤기 때문이에요.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없이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퐁, 퐁퐁. 계곡 바위 옆에서 맑은 물이 샘솟고 있었어요. 꿀꺽꿀꺽. 할아버지는 손을 바가지 삼아 샘물을 떠서 마셨어요. 어허, 물맛 한번 좋다. 파랑새야, 너도 어서 마시렴. 하지만 파랑새는 여전히 노래만 불렀어요. 목도 마르지 않은가 봐요. 할아버지는 나무에 편안히 기대 앉았어요.
파랑새는 동그란 머리를 갸웃갸웃하며 할아버지를 내려다보았어요. 할아버지도 웃음 띤 얼굴로 파랑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따스한 봄볕도 내리쬐었어요. 할아버지는 스르르 졸음이 왔어요. 할멈이 기다릴 텐데, 할아버지는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할아버지가 기지개를 켜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이고, 어느새 잠이 들었구먼.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나무를 하던 곳으로 달려갔어요. 지게와 낫이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가야지. 할멈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할아버지는 낮에 잘라놓은 나뭇가지를 한 짐 지고 일어섰어요. 하늘은 이미 노을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지런히 산자락을 타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날은 나무찜이 하나도 무겁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기분 좋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동굴 밖까지 나와서 할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양반이 왜 이리 늦으실까? 할머니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영감이에요? 아, 할멈, 나요. 틀림없는 할아버지 목소리였어요. 아이고 참, 왜 이리 늦었수? 할머니는 투정을 부리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답니다. 할아버지는 지게를 벗어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밥상을 차려 들고 들어오던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에그머니나, 저 젊은이는 누구요? 할멈, 그게 무슨 소리요? 에? 목소리는 분명 우리 영감인데 사람은 젊은이네. 아니, 내가 젊은이라고? 그래요, 영감이 젊은이가 됐어요. 아, 그렇군요. 할아버지가 마신 샘물은 젊어지는 샘물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낮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 할멈도 내일 그 샘물을 마시구려. 그럼 할멈도 다시 젊어질게요. 그래요, 그래. 다음 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샘물가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마신 만큼만 샘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할머니는 어여쁜 새색시가 되어 있었답니다.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나무도 더 많이 했어요. 빨래도 금방 해치웠지요. 그래도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이 소문은 곧 널리 퍼져나갔어요. 이웃 마을에 혼자 사는 욕심쟁이 김영감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젊어지는 샘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게. 나도 좀 젊어지세. 젊어진 할아버지는 샘물이 있는 곳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김영감은 단숨에 샘물을 찾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김영감이 밤이 깊도록 돌아오질 않았어요.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샘물을 찾지 못한 게 아닐까? 우리가 함께 갈 걸 그랬어요. 이튿날도 김영감은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우리 산에 한번 가봐요. 젊어진 할아버지 할머니는 서둘러 샘물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샘물가에는 김영감 대신 커다란 옷에 쌓인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에? 저 옷은 김영감의 옷이 분명한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욕심쟁이 김영감이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만 아기가 되고 만 거예요. 아이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아기를 주셨구려. 우리가 이 아기를 데려다 키워요. 그럽시다.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기를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열심히 일하였어요. 아기도 잘 키웠습니다.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네 집은 아기의 귀여운 재롱으로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